다이아몬드 이진나입니다.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사업을 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냥 초대해 주셔서, 영광인 건 뭐냐면, 딴 거보다도 저는 아메이 사업 설명할 때가 가장 신이 나고요. 그리고 여전히 아메이를 너무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제 가슴 속에 너무도 좋아하고 있는 이 아메이를 가감없이 정말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아낌없이 한번 제가 하는 사업 설명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참 많아서 제가 막 떨리네요. 원래 무드 체질이고 또 이렇게 상반신만 나올 때 좀 자신감이 붙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아시다시피 하반신이 나오면 제가 좀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도 참 떨리네요. 제가 원래 떠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정말도 저한테 너무도 큰 기회가 됐고 저희 가정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도구가 됐던 아메이 사업 설명에 대해서 가감없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메이 듣기만 해도 떨리신가요? 저는 친구로부터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이 아메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굉장히 호통쳐서 보냈던 기억이 나요. 내가 그딴 거 하게 생겼니 하면서 그런 거 얘기하려면 집에도 놀러 오지 말라고 호통을 쳐서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아주 사죄를 하고 있지만 저에게 아메이는 처음에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할 거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남들을 등쳐먹으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 그런 생각하면 참 없어 보입니다. 정보에 너무 뒤처져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설명할 텐데, 자, 요즘 4차 산업혁명 많이 얘기들 하죠. 저는 이런 단어에 익숙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공 자체가 피아노고요. 예술을 전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 돌아가는 거 전혀 몰랐고요. 그 다음에 세상 돌아가는 건 관심조차 없었던 사람입니다. 3차 산업혁명을 내가 지나왔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됐던 저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었는데 아메이 덕에 조금은 세상을 읽어가며 세상을 트렌드 세터라고 그랬죠. 조금은 앞서가는 사람으로 변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가 뭐냐 봤더니 여기 빅데이터, IoT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 중에 하나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플랫폼이라는 단어입니다. 플랫폼이라는 단어. 이게 도대체 아메이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왜 아메이 비즈니스가 플랫폼 비즈니스가? 제가 10여 년 전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아메이 비즈니스가 플랫폼 비즈니스인 줄 알고 시작했을까요? 전혀 이런 단어조차 없었습니다. 복이 있으려니까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그때 알게 돼서 시작하게 됐고요. 지금도 여전히 수십 년이 지난 이 비즈니스가 전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플랫폼 비즈니스가 뭔가를 봤더니 말 그대로 정거장 비즈니스라는 뜻인데요. 이 서울역을 하나만 예를 들어도 이 기차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면 부산, 대구, 광주로 연결해주고 데려다주고 공유시켜주죠. 이런 걸 플랫폼 비즈니스라 그래요. 예전에 서울역은 그냥 우동 정도 사먹는 정도의 인프라가 있었다라면 요즘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아주 복합몰이 됐죠. 서울역이. 그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플랫폼이 암만 좋아도 모이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그래서 플랫폼과 맨파워, 사람이 모이는 것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플랫폼과 맨파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 암만 잘 만들어놔도 하루에 접속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거나 그렇지 없다라면 의미가 없는 플랫폼이고요. 우리가 쓰는 네이버, 페이스북, 이런 거 다 마찬가지로 대표적 플랫폼인데 이거조차 맨파워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자, 정보 공유 플랫폼이 있습니다. 정보 공유 플랫폼. 이게 뭐냐?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들어가는 겁니다.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공짜 문자로 묶어 놓더니 이제는 하루도 안 쓰면 안 되게 만들어 놓고 하루도 이 플랫폼을 거쳐 지나가지 않는 한국인이 없고요. 그게 그렇게 되다 보니 여러 가지 것들이 연결됐습니다. 카카오 네비, 카카오 뱅크 여러 가지가 연결됐잖아요. 근데 이걸로 이미 빠르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파워 블로거라 해서 똑같이 자기 취미생활을 갖고 블로거를 활동을 하더라도 그 취미생활에 관심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파워가 많아지면 이 사람은 취미생활을 넘어 돈을 버는 일을 하게 되는 돈벌이가 되는 플랫폼으로 발전하게 된 거죠. 자, 또 하나 요즘 뭐가 있냐면 이 카카오톡이 이렇게까지 발전할지 아셨나요? 저는 문자 공짜로 줄 때 여기까지 발전할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말 요즘 재계 4위라 그래요. 카카오톡의 김범수 씨가. 그 정도로 카카오톡은 앞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힘이 있는 이유는 카카오가 갖고 있는 어떤 뭐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접속하는 사람 수, 그 재산 때문에 앞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라는 거죠. 자, 서비스 플랫폼의 대표적인 거, 코로나 특수를 본 배달의 민족. 절대 가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가게 하나도 없지만, 배달을 원하는, 음식을 원하는 사람과 그걸,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을 연결해주고 공유해줄 뿐인데, 어마어마하게 매출 추이가 올라가고 있고요. 에어비앤비도, 본인은 집 한 채, 호텔 하나를 갖고 있지 않지만, 호텔을 원하는 사람, 호텔에 자고자 하는 사람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과 원하는 사람을 연결해주고 공유해주는 일만으로 점점 시가총액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럼 아메이는 뭘까요? 아메이는 아까처럼 그냥 호텔에 국한되어 있고 자는 곳에 국한되어 있거나 음식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살면서 죽을 때까지 써야 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써야 되는 모든 생필품을 아까처럼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자본이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준 거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내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써보고 좋은 것을 맨파워를 모으면 이렇게 저에게 기회를 준, 이게 대표적 플랫폼입니다. 근데 앞서서 봤던 플랫폼은요, 좋은 거 알아도 우리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쵸? 자본도 엄청 들고, 그 다음에 시간도 많이 들 겁니다. 손익분기점을 넘으려면. 그런데 고맙게도, 이런 브랜드 다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원하는 사람, 이 생필품을, 좋은 생필품을 원하는 사람을 우리가 공유하고, 그것들을 교육하고 해서 중간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우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0여 년 전에 아메이 사업하면서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가 될 거라는 상상은 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친정 부모님 용돈 50만 원만 더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사업인 줄 몰랐는데요. 이런 회사, 이렇게 우리한테 기회를 준, 아까처럼, 우아한 형제들처럼, 아까 배달의 민족 같은 거를 만들어내고, 그런 기술이 있지 않아도, 우리에게 준 이런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잠깐 보면요. 리치 디버스와 제이벨 렌델의 창업자로부터 시작됐습니다. 1959년도에 이 두 분들은 지금은 작고했고요. 2세대 경영, 그의 자식들, 자녀분들이 이렇게 지금 2세대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매일경제신문에 나왔던 건데요. 이 두 창업자는요, 미시건주 A시에 있는 도시에서 태어났고 그 도시를 떠나지 않고 그 도시를 일으켰다라는 기사인데요. 우리가 울산이 현대가 먹여 살리듯이 이 미시건주 A시는 아메이 도시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도시에 있는 길도 아메이 창업자 이름이 있고요. 웬만큼 높은 빌딩은 창업자들이 많이 기증을 했고요. 그래서 이 도시에 제가 2003년도에 한번 가보고 2015년도에 한번 갔습니다. 제가 사실 2001년도 8월에 사인을 하고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 아메이의 특징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뜯어 말렸던 시기여서 저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귀가 얇다 보니까 제가 분명히 이 비전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너무 말리니까 안 하겠다 했을 때 저희 남편 말없이 묵묵한 저희 남편이 저한테 돈 500만 원을 주더니 이 도시를 갔다 오라고 그래서 제 자비를 들여갖고 2003년도에 이 도시를 갔다 왔던 기억이 나고요.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2015년도에는요. 제가 다이아몬드가 돼서 초청받아서 이 도시를 2번 갔다 왔습니다. 전 영구가 미시건주 A시에는 전혀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메이 덕에 2번이나 갔다 온 도시인데요. 이 도시에는 있는 그랜드 프라자 호텔이라는 특급 호텔과 그 바로 옆에 있는 JW 메리어트 호텔 같은 특급 호텔을 이 회사 아메이가 갖고 있고요. 저희 남편이 지금 SK를 다니고 있는데 매일 자랑합니다. W 호텔과 워커힐 호텔이 자기네 회사 거라고. 그런데 회사의 자격으로 그다지 그 호텔을 이용하거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그랜드 프라자
플라자 호텔을 한 3번 정도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벤션 센터, 뮤지엄 같은 것들을 지어서 기부를 했고요. 가운데 보시면 도심의 호텔, 컨벤션 센터, 병원 등을 지어 기부를 했고, 법인의 개인 기부만 1억 5천만 달러, 고용 창출 기업, 취업률 6년간 63% 늘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2015년도에 성공해서 갔을 때 거기에 있는 가이드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A도시에 사는 76% 정도가 어떻게든 아메이 녹을 먹고 살고 있다고. 울산이 현대가 먹여 살리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도시 전체가 이렇게 아메이 도시라는, 그리고 한국 아메이는 어떠냐? 30주년 됐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운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30년이 되다 보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식 속에서, 아메이 좋아. 하면 되게 좋지라는 인식, 제품은 너무 좋아. 이런 인식이 이제 바뀌었다라는 게 이것도 매일경제신문에 나온 건데요. 가운데 보시면 다단계 부정적인 한국인의 마음을 잡았다라고 나와 있죠. 품질 만족 못할 땐 전액 환불. 저는 이 제도를 너무 좋아합니다. 제품에 자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제도죠. 요즘 홈쇼핑에서도 많이 따라하고 있긴 하지만 이거를 100여 국가에 나가 있는 글로벌 아메이 모두가 이 제도를 다 하고 있고요. 3개월 내에 뜯었던 거 먹었던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 정도만 남으면 전액을 환불해주는, 그래서 알리는 우리한테도 리스크가 없고요. 제 말을 믿고 그 물건을 처음 접해본 내 친구도 절대 제품에 대한 리스크가 있지 않는 그런 너무너무 좋은 제도고요. 국내 중개 제품도 똑같이 판매해서 국내 기업들을 살린다는 기사가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연구개발도 국내 업체와 같이 해서 우리나라 기업에 돈을 벌게 해주고 윈윈 전략을 써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미운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아메이 백조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기사입니다. 자, 이 기사는 뭐냐면요. 이 CEO 베넨델 아메이 회장, 지금 2세대 회장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는 아메이 회사에 대한 소개고요. 불법 피라미드와 네트워크 마케팅은 달라 이렇게 써있죠. 한국서 파는 제품 절반은 국내 업체가 공급한다고 돼 있고, 밑에 보면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이 기사를 썼냐면요. 폴로 강의기도 하지만 미 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했다라고 합니다. 저같이 음악을 전공한 사람은 문외한이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상공회의소 회장? 뭐 반장인가? 뭐 이 정도의 의미? 저희 남편이 제가 이런 소리 하면 무식하다고 막 뭐라 하는데요. 그냥 전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100여 국가에서 남을 등쳐먹고 그다음 다단계 피라미드식으로 영업을 지금껏 60년째 하고 있는 총수를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300만 개의 기업의 오너들이 뽑는 오너의 자리거든요. 그 자리를 본인이 2번 역임한 것도 최초이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역임한 것도 최초입니다. 그런 자리를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그냥 이 회사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증명이 되는 그런 기사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되게 좋아합니다. 미 상공회의소 의장이 우리 창업자의 자제분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 했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자부심인 거고요. 자, 그래서 20여 개 국가 뭐 이렇게 나간 게 아니라 저희 나라 22번째로 들어왔고요. 제가 잠시 사업을 하는 중간에 저는 이상한 이력이 하나 있는데, 중간에 한 3년 정도 사업을 한 5, 6년 하다가 못하고 3년 정도 태국이란 나라에 가서 살다 왔습니다. 태국이란 나라는 제가 보니까 저희 나라보다 한 6, 7년 앞서 들어갔더라고요. 그렇게 아시아는 말레이시아부터 시작해갖고 저희 나라는 22번째로 들어왔고, 지금 현재는 100여 국가의 지역 및 국가에 분포되어 있고, 어떤 나라도 그 현지에서 철수한 곳이 없는, 아직도 열심히 영업 중인 그런 회사입니다. 자, 이게 뭐냐, 미시건주 A다시에 있는 저희 본사 전경입니다. 제가 여기 2003년도와 2015년도에 갔다 왔는데요. 여의도에 3분의 2만한 땅덩어리에 있고, 이 길 자체를 기적의 1마일이라는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예, 세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공장이 굴뚝이 없고 친환경 세제를 만들어내고 있고, 특허로 본 아메이란 책이 있을 정도로 특허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제가 여기는 2015년에 방문한 동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이시나요? 남편도 이렇게 감기지 않을 거예요. 제가 돌돌이를 내고 있었거든요. 너무 좋아서 오늘 사진으로 봤던 저희 창업자를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모니터 그 반대편에서 내 스타트를 따라놓고 저를 이렇게 비닐박스를 한 대에서 무슨 직접 보시죠. 좀 걸어가는데 사진처럼 10분간이 흘러갔습니다. 제가 모니터에 이런 내용을 만났습니다. 자,
이런 레드카펫을 제가 걸어갈 때 이 배수정, 지금은 저희 한국아메이 사장님이시죠? 이분이 그때 여기 부사장으로 부임해서 한 달 반 전에 오셨었어요, 딱. 그리고 한 달 반 만에 한국 사람을 처음 보셨대요. 너무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이분이 저희에게 환영사를 하면서 저는 잊을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2015년에 한국 아메이가 글로벌에서 전체 2등을 했대요. 항상 4, 5등을 했었는데 그때 2등을 하면서 중국이 물론 1등이고 우리나라가 2등을 하면서 정말 한국의 위상 조그만한 그것도 반쪽밖에 안 된 나라에서 이런 업적을 한 것에 대해서 치사를 하면서 중국하고 우리나라를 비교를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중국은 안리라 그래갖고 안전을 추구하는 이익 그래갖고 아메이를 안리라고 하는데 이 안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호감도가 80% 정도 있대요. 그리고 80% 인구가 안다고 한대요. 그런데 호감도가 좋은 호감도가 80% 정도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도 국민의 80%가 아메이를 아는데 호감도는 20%에 불과하다 그래요. 배수정 이사님이 그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때 당시는 이사셨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20%의 호감도로 전 세계 2위를 한 나라라고. 앞으로 어느 나라가 더 비전이 있겠냐고. 그 얘기를 하는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끼쳤고요. 그 외국에 나가면 훨씬 더 애국심이 막 올라오잖아요. 너무너무 자부심이 있었어요. 모두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전 세계 2위를 한 멋진 나라고. 이 작은 나라에서 호감도 20% 갖고 전 세계 2위를 해. 그러니 앞으로는 얼마나 더 잘할까요? 그런 생각에 흥분됐던 그런 브리핑을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이렇게 레드카펫을 제가 걸어가면서 이 임원진들이 도열해갖고 기립박수를 받았고요. 제가 이게 2003년도에 저희 남편 500만 원 준 걸 들고 미국 가서 그 미시건주 A다시에 있는 그랜드 프라자 호텔을 딱 들어가면 구간과 신관이 있는데 구간에 가면 이렇게 창업자의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2003년도 9월 10일이라고 써있죠? 가서 의심 가득한, 이때 제 핀이 GP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GP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진짜 이런 회사가 있나? 라는 의심 가득한 모습으로 가서 창업자 앞에서 사진을 찍은 거고요. 12년이 흘러서 다이아몬드 아래에 있는 사진은 다이아몬드가 돼서 같은 곳입니다. 근데 여기 튀어나와서 찍었고, 위는 아래 12년 후에는 좀 붙어서 찍어서 같은 프레임, 같은 장소에서 세월이 12년이 흐른 후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보면, 이게 그때 같이 갔던, 위쪽에 있는 거는 같이 갔던 분들의 사진이고요. 그만두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 마지막 작년에 다이아몬드가 한 분이 되셔갖고 마지막으로 다 다이아몬드가 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만두지 않았다라면, 예.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보무도 당당하게 10년이 흐른 후 같은 장소 이렇게 성공해서 초청해서 간 사진이고요. 그때 당시 2003년도에 특허로 본 복도라는 데가 있어요. 아메이 본사 안에 가면요. 복도가 있는데 특허의 복도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다 옆 뒤에 있는 이 폐 하나하나가 다 특허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가니까 특허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 아크릴판으로 쫙 이렇게 장손 같은데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더라고요. 자, 그래서 회사는 더 이상 제가 많이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수면 위로 회사가 올라왔죠. 그리고 대학생들이 들어가고 싶은 외국계 기업에 손꼽힙니다. 이제는 아메이가. 그래서 회사가 좋다 얘기는 요즘은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어느 뭐 인도 아메이, 뭐 유럽 아메이, 일본 아메이, 뭐 어디 아메이든 우리가 영어만 좀 할 줄 알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대단하다는 건 금방 알 수 있어서 제가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고요. 그러면 미래는 뭐냐? 앞으로 암만 지금 좋아도 내 자식 세대, 그 다음에 내가 나이들은 30년, 40년 후에도 이 아메이가 좋을까? 그런 걸 봤을 때에는, 미리 한 30년 된 일본 아메이, 우리나라보다 10년 앞선 일본 아메이, 그 다음에 한 30년 앞서 있는 미국 아메이를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거기가 얼마나 발전됐는지를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다가 힘을 써서 사업을 해야 할지, 이거를 내가 지금 좋아서 했는데 2, 3년 뒤에 뭐 안 좋아져. 이 사업이 싹 없어져. 뭐 메리케이처럼 철수를 해버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번 제품이 얼마나 비전이 앞으로 있는지, 그걸로 인해 얼마나 우리 사업의 확장성이 이루어질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품 가지수가 너무 많은데 아까 말한 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써야 되는 생필품들이 저희의 플랫폼 아이템입니다. 그러니 그냥 음식을 배달해 주는 것보다, 호텔을 제공해 주는 것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죠. 저희의 플랫폼은. 그런데 지금은 이 정도의 제품 가치가 있지만 미국 선진 아메이를 보면 얼마나 많냐면 이제는 카탈로그로 볼 수 없을 만큼 섹션별로 나눠져 있는 건 그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메이커는 다 이렇게 조인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나이키를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여기 나이키를 보면 이렇게 아메이 사이트를 들어가면요. 나이키를 사서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7% 정도의 PB. 많진 않지만 밖에 나가서 나이키를 사면 그냥 지출이죠. 그렇지만 아메이에 들어와서 나이키를 들어가갖고 나이키 옷을 사거나 신발을 사면요. 작지만 캐시백, 점수가 잡혀서 캐시백이 되는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 아이템이 이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자 카드도 조인되어 있고, 말하자면 레고를 아이를 키워서 내가 장난감을 사야 돼. 그럴 경우 어떤 사람은 레고 매장에 직접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죠. 11번가 옥션, 지마켓 다 뒤져보고 내가 사고자 하는 제품의 가격을 비교를 다 한 다음에 나한테 가장 혜택이 있는 곳을 가서 사게 됩니다. 근데 더 현명한 사람들은요. 아메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거기에서 깜빡깜빡거리는 레고를 들어갑니다. 컴퓨터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메이를 통해 들어온 걸. 그래서 여기서 산 장난감에 점수가 잡혀 캐시백이 되는 그런 그럼 어디서 지금 지출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메이시 백화점은 뉴욕 가면요. 한 블럭당 하나 있는 정말 우리나라 롯데백화점 같은 백화점이 아예 미국은 통째로 조인되어 있고요. 이렇게 렌터카도 조인되어 있고 스타벅스 온라인이 조인되어 있습니다. 너무 멋지죠. 아직도 스타벅스에 가면 그 알바생들한테 가서 마키아토 주문하시나요? 요즘 그러면 없어 보입니다. 일단 스타벅스에 가시면 의자에 앉으셔야 됩니다. 절대 서서 주문하시는 거 아닙니다. 앉으셔서 핸드폰을 열어서 스타벅스 앱에서 주문을 하시면 먼저 줄 서 있는 사람들의 주문을 새치기 해서 내 주문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것도 통쾌하죠. 그것도 통쾌하지만 마키아토 한 잔마다 별 하나씩 모여서 별이 많이 모이면 레벨이 올라갑니다. 나의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무료 쿠폰도 주고 생일 때 되면 축하한다고 그러고 뭐 쿠폰도 주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만약에 5,200원 마키아토를 먹는다 치더라도 누구는 그냥 지출로 끝났는데 앉아서 앱으로 주문을 하면은 가끔 오는 무료 쿠폰, 그 다음에 혜택, 그 다음에 뭐 프리퀀시라 그래갖고 수첩도 받고 뭐 의자도 받고 하는 그런 혜택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하죠. 앱 가는 게 너무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더 현명하게 소비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앉아서 아메이 앱으로 들어가서 아메이 앱에서 스타벅스 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건너감으로 인해서 아메이 포인트도 받고 스타벅스 포인트도 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현명한 소비를 하려는 그런 거지. 스타벅스 커피를 3잔을 내가 먼저 오더를 해서 친구한테 3잔만 먹어줘 이런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흥분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스타벅스가 조인되면 너무너무 좋겠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우리나라 이마트 같은 K마트가 이렇게 조인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하이퍼스토어처럼 조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메이커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애플에서 아이폰을 사든 맥북을 사든 아메이와 이렇게 조인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우리나라는 아직은 한 2,000여 종밖에 없지만 미국은 20만 종의 아이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템이 앞으로 이렇게 늘어날 아이템이 우리의 맨파워와 모인다면 살면서 이걸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공유하고 연결해주는 일을 우리가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기 때문에 아메이가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매출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이유입니다. 여기 있는 제품 자체가 뭐 돌침대나 한 번 사서 쓰면 사서 쓸 필요가 없거나 뭔가 결단을 하고 사야 되는 제품이라면 한 번 쓰고 말겠지만 떨어지면 또 사 쓰는 떨어지면 또 사 쓰는 생필품이 기반이 되어 있고요. 특히 햇반, 라면, 커피 이런 것들이 요즘 집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훨씬 더 매출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는 네트워크가 안정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 머리부터 발끝까지 쓰는 모든 브랜드가 우리의 아이템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써보고 좋은 것을 공유하고 자랑하는 것 그래서 중간 역할을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는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미 있는 것들을 잘 연결만 해도 새로운 비즈니스가 열린 거라는 거예요. 아주 새로운 아이템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만 잘 연결해도 그리고 전략이 뭐냐 나의 이익을 챙기기 앞서서 플랫폼에 찾아오는 이들에게 무엇을 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자, 내 이익을 찾기 앞서서 내 친구 주부습진으로 고생하는 친구에게 아주 좋은 우리의 제품을 권해주고 그 친구의 주부습진을 낫게 해주는 착한 마음을 통해서 제품이 공유되고 그 친구도 그 제품에 대한 우수성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줄까를 고민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참여자에게 이런 이익을 제공하면 결국 더 큰 가치로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게 플랫폼 비즈니스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더 큰 가치로 말 그대로 수수료 말 그대로
캐시백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치로 돌아오는지 한번 그러면 돈 주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친구에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좋은 제품을 바꿨었어요. 20만 포인트가 됐어요. 20만 포인트가 되려면 돈으로는 한 30에서 35만 원 정도 써야 20만 포인트가 됩니다. 이마트에서 30에서 35만 원 쓰면 포인트가 어느 정도가 잡히냐면 2원 아니면 3원 이렇게밖에 안 잡히는데 저희는 3%의 캐시백이어서 6,000원. 지금은 비비로 계산해서 한 만원 정도의 캐시백이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괜찮죠? 30에서 35만 원 필요 없는 제품을 사서 쓴 게 아니라 뭐 김치, 무스, 스프레이, 치약, 칫솔, 생필품을 품질 좋은 걸 반품도 되는 거 그런 거를 바꿔 쓰고 또 돈으로도 캐시백을 이마트보다 훨씬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날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친구와 그 다음에 우리 엄마에게 알렸어요. 우리 스폰서가 나한테 알렸던 것처럼 그래서 똑같이 20만씩 썼다고 가정하면 A도 3% 6,000원 받아가고 B도 3% 6,000원 받아가고 그런데 나는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A와 B에다가 자랑을 하지 않으면 A와 B의 매출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아멘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20만밖에 안 썼지만 나의 20, A의 20, B의 20을 더한 60만이 나의 그 매출이고요. 60만은 6%를 받아서 36,000원이라는 캐시백을 받는데 이 36,000원을 내가 다 가져가면 그게 다단계 피라미드라는 거죠. 아래에 있는 20, 20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받았던 6,000원 더한 12,000원을 빼준 24,000원이 내가 받는 캐시백이고요. 이와 같은 원리로 스폰서가 나한테는 알렸지만 스폰서가 나한테 알렸다는 이유로 20, 80의 매출이 총 생겼잖아요. 그래서 스폰서의 매출은 80으로 인정을 해주고요. 80은 60과 120의 사이이기 때문에 아래에 6%가 적용이 돼서 48,000원이라는 캐시백이 적용이 되는데 이 48,000원을 S가 다 가져가면 안 되겠죠. 80에는 나의 20, A의 20, B의 20인 60. 60에 아까 36,000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6,000원 빼준 12,000원이 그 달에 내가 받는 보너스입니다. 스폰서가 받는 보너스. 여기서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스폰서가 제일 먼저 시작했고요. 또 매출도 80만으로 가장 높은데 돈은 12,000원. 나는 스폰서보다 매출도 적고 나중에 시작했는데 나는 캐시백 24,000원. 내가 더 훨씬 많이 받았죠. 희한하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으로 봤을 때는 스폰서가 먼저 시작했고 매출도 크니까 많은 돈을 받아갈 거라 생각하지만 아메이는 귀신도 여기 와야만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스폰서는 나에게 한 명에게 정보를 줬고요. 나는 A와 B에게 두 명에게 정보를 줬으니까 노력을 해도 더했고 전화를 해도 더했겠죠. 그래서 아메이는 선착순, 매출순이 아니라요. 노력순입니다. 노력순. 그리고 수입의 역전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20살에게는 2만 가지 고정관념, 30살에는 3만 가지 고정관념, 40살에는 4만 가지 고정관념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있을걸? 그래도 나는 스폰서 내가 밑에서 뭘 사면 스폰서 굉장히 좋을걸?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스폰서 왠지 내 수입을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고 나를 막 데리러 오고 미팅에 가보자 하고 그러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스폰서한테 제가 뭐라 그러냐면 친구다 보니까 야, 너 나 같은 거 밑에 달려서 참 좋겠다? 이런 말 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좀 먹잖니? 내가 좀 쓰잖니?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사죄하고 있죠. 정말 내가 한 것만 주더라고요, 아메이. 정말 그달에 내가 너무 열심히 해서 조금 더 주나? 반대 알뜰 없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럼 스폰서 한번 볼까요? 스폰서 한번 없애볼게요. 왠지 나는 누가 내 머리 위에 있는 게 싫어. 나 스폰서 없었으면 좋겠어. 그럼 나의 매출을 보면 나 20, A 20, B 20, 60에 6% 36,000원, 아래 거 6,000원, 12,000원 빼주면 똑같습니다. 스폰서가 있으나 없으나 나의 수입에 전혀 지장이 없는데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내가 밑에서 뭘 사면 스폰서 너 좋지? 이런 생각을 저도 끊임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는 내내. 그게 아니라요. 내가 한 노력은 내가 다 가져가는 수익 구조예요.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뭔가 있을걸?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저희가 그랬습니다. 저희 남편은 지금 23년째 대기업에 그것도 부서를 한 번도 옮기지 않은 재무팀에 숫자 만지는 팀에서만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근속 중이고요. 지금 2명 남은 임원에 본인이 뽑힐 거라는 아주 강한 신념을 갖고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는데요. 이제 임원이 되지 않으면 사실 저희도, 이제 말년 부장으로 버티던가
아니면 옷 벗고 나와야 되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초창기 때 이 아메이를 딱 전달받고 가장 자신 있어 했던 게 이 수익 구조를 분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본인의 업무이기도 하니까 6개월을 이렇게 뒤집어오고 저렇게 뒤집어오고 하더라고요. 6개월을 혼자서 매일 밤마다. 그러더니 저한테 살짝 오더니 그때 돈 500만 원을 주면서 저한테 미국 가봐. 이거 진짜 대단한 사업 같아.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한번 제가 오늘 조금 샅샅이 조금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좀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스폰서가 나한테 사업을 가르쳤는데 스폰서는 안 쓰면서 자꾸 나를 쓰라 그래. 그럴 수 있죠. 나만 쓰게 해. 자기는 안 쓰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썼더니 3% 6천 원 캐시백을 받았는데 스폰서는 안 썼는데 나 때문에 20만 매출을 했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해줘서 20만 매출 6천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래 거 빼주라 그랬죠. 아래 거 빼주면 얼마예요? 0원이에요. 안 쓰면 없어요. 그런데 왠지 내게 포함돼서 스폰서가 20만이 인정된다고 하니까 뭘 되게 많이 받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스텝 2로 해볼게요. 똑같이 썼을 때. 20만씩 똑같이 썼을 때는 나 3% 6천을 받아갔고요. 내게 스폰서에 포함되니까 20, 40만 매출로 인정이 됩니다. 40만 매출도 3% 캐시백을 받기 때문에 12,000원의 캐시백을 받는데 이걸 다 가져가지 않겠죠. 아래에 있는 내가 받은 6,000원을 빼줘야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6,000원 똑같습니다. 내가 스폰서에게 20만을 올려줬어도 스폰서가 똑같이 썼을 때 똑같습니다. 그럼 스폰서가 더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 더 늘어야 돼요. 더 쓰거나 더 알리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자, 숫자를 좀 키워볼게요. 내가 이 사업을 이제 찰떡같이 알아듣고 열심히 하다 보니 680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겨. 그런데 우리 스폰서는 나보다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여하튼 나는 680 매출을 올려서 18%의 캐시백을 122만 4천원 받았는데 680만이 우리 스폰서 320만에 더해져서 스폰서는 1000만 매출이라 그러고 나는 18% 적용이 됐는데 우리 스폰서는 21%가 적용이 되면서 210만 원이라는 캐시백이 이게 좀 오타가 났네요. 받아. 그런데 아래 거 122만 4천원을 빼주라 그랬죠. 그러면 87만 6천원 빚 좋은 개살구라는 거죠. 많이 한 사람이 많이 받아가는 구조인데 왠지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게 위에 더해지면 우리 스폰서 나 때문에 떼부자가 되는 것 같은 약간의 싸한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다단계는 싫다면서 다단계적인 수입은 되게 원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는 열심히 안 하고 하다가 그만두고 내가 똑똑한 친구 하나를 밑에 달아놓으면 여러분들 표현에 의해서 달아놓으면 그로 인해 내가 불로소득을 받는 사업인 줄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스폰서 조금 하다 말고 그만뒀기 때문에 한 자연히 올라오는 100만 정도 매출이 오고 나는 열심히 해서 1000만 매출이 됐어요. 그래서 21% 캐시백 210만 원을 받았는데 스폰서는 나의 1000만이 더해져서 1100으로 인정이 되고 21% 231만 원이라는 캐시백을 다 받아갈 것 같지만 아래에 210만 원을 빼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1만 원의 캐시백만 스폰서가 받아가는 겁니다. 자, 스폰서 100에서 나는 1000배를 열심히 했으니까 21만 원에서 210만 원, 10배를 많이 받아가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메에는 불로소득이란 없습니다. 암만 밑에 똑똑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똑똑한 사람이 한 그 능력 그대로 다 가져가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랑 사업을 해보자 그래도 나는 지금 너무 바빠서 한 가지 일로도 바빠 죽겠는데 난 그거 죽어도 못해 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야, 난 적성이 안 맞아. 그리고 나는 우리 애를 박사, 의사, 변호사로 만들어야 돼. 애가 너무 어려서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고 정말 적성이 안 맞는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 너 100만 원 버는 거 보면 내가 시작할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묵묵무답인 친구들도 있어요. 저는 제가 그랬어요. 그때 월화수목금토 중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고요. 교육대학을 나와서 여자 중학교에서 음악 선생님을 하고 있었고 피아노가 전공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기독교 집안이어서 일요일 날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결혼하고 한 10년 정도까지 애들이 10살 때까지 제가 교회 반주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반주를 했었거든요. 월화수목금토일 누구보다 바빴고요. 연년생 아이들 키우고 직장 생활하고 교회 반주까지 하느라고 정말 정신이 없었는데 친구가 갖고 온 아메이는요. 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시간이 여의치도 않았다라고 그래서 내가 나같이 바쁜 사람 못한다라고 제가 얘기했고요.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적성이 안 맞는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막 대외적이고 목소리가 크니까 막 친구들 되게 좋아하고 그럴 것 같지만 저는 기계와 저와 12시간씩 싸우는 일을 전공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안 만나도 행복해하고 음악만 듣고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막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나는 일인 줄 알고 못했다라고 얘기했고요. 저도 제가 못했던 꿈이 있어서 아이 열심히 키우는 게 저의 일생일대 목표였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은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나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바쁘고 나는 애들 때문에 못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 너무 바쁘니까 하겠다 그러고 애들 때문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커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자기가 준비되지 않은 노후, 준비되지 않은 모습 때문에 그 아이들의 꿈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아이들 어릴 때 똥기저귀 갈아주거나 비 올 때 우산 갖다 주는 일보다 이렇게 미래를 준비해서 그 아이의 꿈을 지켜주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고요. 한 가지 일로도 바빠 죽겠는데 바쁜 사람이 또 하겠다는 얘기는 정말 바쁜 이 삶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기가 한 가지 하고 그래서 빨리 이 바쁜 곳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시간적 자유를 갖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하는 이유와 안 하는 이유가 똑같아요. 누구는 애 때문에 하고 누구는 애 때문에 못하고 누구는 바빠서 하고 누구는 바쁘니까 못하고 제가 그때 생각이 곧 팔자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 어렸을 때 꿈이 미스코리아였고요. 그런데 이제 잘할 때 보니까 남다른 근육으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스코리아 누가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한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꿈을 저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나운서가 꿈이었는데 보시다시피 목소리가 걸걸해지더라고요. 맨날 깔깔거리고 웃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꿈을 저버렸거든요. 누가 하지 말라 해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5년 전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모습이 여러분의 지금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남편하고는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남편을 선택했고 이 직업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직업을 선택했고 애 2명은 내가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2명에서 스탑됐고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모습. 그럼 앞으로 미래가 지금의 모습과 달라지길 진짜 바란다라면 지금 무언가의 선택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걸 전 이 아메이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저희 스폰서한테 친구이다 보니까 적성이 안 맞아. 나는 이거 있잖아. 좋다란 말조차도 못하겠어.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스폰서한테. 그런데 아메이 하다 보니까 적성이 딱 맞아졌어요. 남편의 월급이 줄 때쯤 제 수입이 딱 들어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여행 가라고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돈을 2,500만 원이나 넣어줬습니다. 너무 좋죠. 적성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초창기에는요. 제가 이게 적성에 맞는 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제가 주부 생활을 23년째 하고 있는데 설거지통에 서 있는 게 아직도 적성에 안 맞습니다. 23년째 밥 먹으면 설거지하고 밥 먹으면 설거지하는데도 그거야말로 진짜 적성에 계속 안 맞거든요. 그래서 뭐가 적성에 맞는 건지. 저희 남편이 지금 새벽 6시에 출근하거든요. 그거를 지금 23년째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근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남편이 적성에 맞아서 지금 회사를 다닐까요? 적응한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런 친구들이 있지만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그래? 내가 머리로는 스카이 대학을 나와서 0.1% 안에 들어가는데 삶은 그렇지 않아. 나는 더 열심히 뭔가를 할 수 있어. 그럼 내가 이거를 짜투리 시간에 공부를 해서 정말 이 네트워크를 펼치면 정말 네가 말한 대로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인생을 만들 수 있니? 라고 해갖고 이렇게 열심히 미역만 먹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친구들이 생기더라고요. 전국적인 미역 네트워크가 생기고요. 오메가3만 먹는 네트워크 생기고 6개월에 한 번씩 들어와서 치약만 사서 총총 사라지는 친구들도 생기고 회원가입했는데 안 쓰는 친구도 있고 회원가입해놓고 여기 있는 물건들 콤부차부터 신제품만 나오면 신이 나서 쓰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A라는 그룹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인터넷이라는 공간이기 때문에 24시간 지역과 시간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요. 내가 제대로 좋은 걸 알리면 반드시 매니아 앞에 매니아가 생기기 때문에 이 좋은 제품이 발이 달려갖고 네트워크가 커지더라고요. 이렇게 커져서 400만 매출이 오는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저는 지금 이 한 그룹이 한 달 매출이 억이 넘습니다. B 그룹도 제가 억이 넘습니다. 어느새 억이 넘는 그룹으로 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억어너치 팔고 다니냐고요. 팔았으면 지금 제가 여기서 김병주 사장님 그룹 이 OMR 시간 없습니다. 팔러 나가야지. 그게 아니라 내 네트워크를 통해 갖고 이런 말 같지도 않았던 정말 대가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네트워커로 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400, 300, C그룹이 200, 100이 되는 날이 오더라고요. 나는 그달에 안 썼어. 안 쓸 수 있겠죠? 의무조항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할당량이라던가 의무조항이라던가 들어올 때 가입비라는 명목으로 뭔가를 의무적으로 사고 시작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가입도 마음대로, 탈퇴도 마음대로, 의무조항도 없는 그런 것이 정통 네트워크이고요. 그래서 나는 안 썼다고 했을 때 나의 매출은 400, 300, 200, 100을 다 더한 1000만 매출이고요. 1000만 매출은 1차 보너스의 최고인 21% 210만 원을 받는데 이 210만 원은 아까와 같이 내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A그룹 400만 원에 대한 15% 60만
그 다음에 B의 그룹은 36만, C의 그룹은 18만, D의 그룹은 6만. 이렇게 해서 다 나눠가진 60만, 36만, 18만, 6만을 더한 120만을 뺀 90만 원이 그달의 나의 보너스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 90만 원. 저는 이 사업 설명 들었을 때요. 31살의 나이였고요. 그때 돌 씹어 먹어도 소화가 되는 젊은 나이였고 뭘 해도 잘할 자신이 있었던 교만했던 나이였어요. 그래서 이 90만 원을 딱 듣군요. 제가 제 스폰서한테 에게 이랬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저는 피아노 기능인이에요. 입시생들을 가리키면 남편 월급의 몇 배를 벌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교만함이 있었어요. 언제까지나 그 애들이 나이든 나한테 배울 거라는 착각을 하면서 어릴 때 그런 교만함이 있어서 이 90만 원이 되게 커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90만 원의 수입의 속성을 알고 난 후에 너무 탐이 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친 고3 제자가 합격을 하는 순간 그 제자는 그 다음날로부터 저한테 오지 않고 저는 실업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그 학생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껏 축하해줄 수가 없었어요. 매번. 왜냐하면 걔는 붙어서 좋지만 그 다음날로부터 저는 실업자가 되니까. 그래서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일은 너무너무 허무했어요. 내가 몸이 아프거나 내가 그 아이를 가르칠 수 없을 때 제로가 되는 일, 그거에 지쳐가고 있을 때 이 일은 친구가 말하는데 이 90만 원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된다라는 거예요. 믿기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이쯤에 요 정도 네트워크를 만들어 놨을 쯤에 태국이란 나라에 3년을 떠나 있게 됐어요. 남편의 해외 지사 발령을 받아서 남편이 5년 발령을 받아서 갔기 때문에 근데 남편하고 같이 비전을 받기 때문에 남편이 혼자 떠났어요. 처음에는 2년간 태국에서 홀로 살다가 지금은 많이들 알고 있는 병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마귀씨였냐고 할 정도로 도대체 왜 저런 병이 있을까 할 정도의 힘든 공황장애로 되게 힘들어했었어요.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되게 힘들어할 때 제가 숟가락 젓가락도 못 들고 남편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니까 태국이란 나라를 잠깐 다녀오겠다고 나가서 2년 8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저와 같이 사업을 했던 파트너들이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어느 날 뭐 그렇다고 존재감이 없는 등치는 되게 상같아갖고 목소리는 큰 스폰서가 어느 날 없어진 거예요. 가보니 태국이란 나라에 갔는데 올 생각을 안 해. 그리고 2년 8개월 만에 왔더니요. C, D 그룹은 없어졌더라고요. 저도 A, B, C, D 정도 만들어 놓고 갔거든요. 이 정도 만들어 놓고. 파운더스 플래티늄 때 제가 태국을 갔으니까. 천만이 굴러갈 때 갔는데요. 갔다 왔더니 A 그룹은 저보다 핀이 역전돼서 에머랄드라는 핀이 되어 있고 B라는 그룹은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년 8개월 만에 돌아와서 아메이 캐시백이 들어온 통장을 찍어봤어요. 찍었더니 약간 6천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 쌓여 있었어요. 그때 저는 머리를 해머로 맞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여기서는 매일 스폰서한테 불평불만 얼마 했냐면 야 이거 되는 거 맞니? 도대체 언제 나의 네트워크는 커지는 거니? 맨날 쓰면 나만 쓰고 있고 개인 PB가 곧 그룹 PB고 그리고 결국에는 한 11% 해갖고 내가 뭐 20몇만 원 벌었는데 6만 원짜리 딱지 3개 끊고 주차 잘못해서 이거 되는 거 맞니? 제가 맨날 그랬었어요. 야 도대체 이거 네트워크 커지는 거 맞니? 그런데 전혀 제가 3년간 할 수도 없고 돌볼 수도 없었고 여기 있는 물건을 사서 쓸 수도 없었고 알릴 수도 없었던 2년 8개월이 지나서 왔을 때는요. 제가 그전에 만들었던 네트워크가 성장을 해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성장돼 있었어서. 그래서 A와 B 그룹이 너무너무 커져 있는 거예요. 역전을 다 했는데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 네트워크가 커져 있어서. 그때 돌아와서 정신 차렸습니다. 아 이거 정말 그때 얘기했던 우리 스폰서가 얘기했던 매달 평생 증가 상속 맞네. 아, 이 90이 90에서 멈추지 않네. 이걸 저는 떠나 있었을 때 알게 됐습니다. 이게 매달만 나와도 좋겠다, 야. 평생만 나와도 좋겠다. 이런 말 정말 많이 했거든요. 증가 안 돼도 나는 좋아. 그랬는데 이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재구매가 일어나요. 써보고 좋은 사람들이 라면 먹고 또 라면 사 먹고 이번에 컵라면 먹고 짜장면 먹고 계속 재구매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회원수가 증가되더라고요. 가입한 사람은 몇 명 없는데 그로 인해 전국적인 회원수가 늘어나고요. 제품 수가 늘어납니다. 아까처럼 스타벅이 조인되면, 아까처럼 나이키가 조인되면, 미국처럼 비자카드가 조인되면, 백화점이 통째로 조인되면 저같이 네트워크에 사람들이 있는 사람은 맨파워가 있는 사람은 신이 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이런 게 조인되기 전에 맨파워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 부자는
땅을 갖고 있거나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맨파워, 사람 숫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몇 년 전만 해도 아이들, 초등학교 애들한테 너네 꿈이 뭐니? 그러면 건물주요 이랬어요. 근데 요즘 건물주란 말 안 해요. 왜냐면 건물주 골치 아프거든요. 세금 맞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꿈이 뭐니? 그럼 난 유튜버요 이래요. 유튜버 뭘까요? 먹는 거 내가 먹고 있는데 그거를 넋없이 보고 있는 수많은 접속한 사람들 때문에 돈을 버는 일. 그런 일이 꿈인 거예요. 요즘은 사람이 모이는 데에 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품수가 늘어나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또 경험이 늘어나요. 이런 네 가지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90만 원이 90만 원에 멈춰있지 않고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 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노하우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래서 나는 억만장자 결혼했다. 이 책이 뭐냐? 70억 명이란 사는 지구 행성 안에 2,000명이 퇴치되지 않는 슈퍼리치들이 어떻게 해서 전 세계 부의 50%를 싹쓸이 하게 되었는지 익살스럽고 신랄하게 풍자한 책이에요. 여기 표지에 있는 이 여자 정말 유명한 프랑스 여배우인데요. 이 여자가 그 제일 잘 나가는 프랑스의 CEO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거기에 뭐라고 있냐면 나처럼 예쁘게 태어나 이렇게 써 있어요. 이미 글렀죠 저희는. 예, 나처럼 예쁘게 태어나서 어떻게든 CEO를 거머잡아. 그리고 더럽고 치사해도 10년은 참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년을 참고 살면 재산이 딱 반으로 분배가 돼. 그렇게 해서 슈퍼리치들의 재산을 분배하지 않는 한 앞으로 영원히 우리 같은 서민은 절대로 이런 슈퍼리치들의 재산을 가져올 일이 없어. 라고 이 책에 써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사람이 얘기해요.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면 우선 미네랄 워터를 한 잔 마신대요. 네슬레 릴리안 베탕구르한테 한 푼을 보탰답니다. 까르페에 가서 요구르트를 먹으면 아르노한테 보태고요. 밀크 초콜릿을 먹으면 워렌 버핏한테 보태고, 아마존에 들어가서 책을 사면 베조스가 돈을 벌고, 페이스북 업데이트를 하면 저크버그가, 그 다음에 세포라에 들려 화장품을 사면 아르노가 또 돈을 번답니다. 그래요. 공평하고 적절한 소비와 함께하는 평범한 하루예요. 억만장자 모두에게 조금씩 버티신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돈을 쓰는 사람이고 그들은 돈을 버는 거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쓴 것처럼 나는 이런 소비 안 하는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나 한번 볼까요? 아침에 알람만 들어도 이재용이 돈을 법니다. 에뛰드 화장품을 쓰면 태평양 서경배가, 스타벅스는 슐츠가, 현대자동차만 몰고 출근을 해도 정몽구 씨가, 카카오톡 김범수 지금 재계 4위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우리가 대화만 나눠도 김범수는 계속 돈을 법니다. 간식으로 초코파이를 먹으면 오리온 이화경이, 안 드신다고요 초코파이? 자, 전국의 군바리들이 먹습니다. 이마트에서 장을 보면 이명희 씨가, SK텔레콤을 쓰면 최태원이. 그래요. 공평하고 적절한 소비와 함께하는 평범한 하루예요. 한국재벌 모두에게 조금씩 보태주는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억울하리만큼 기업은 점점 부자가 돼요. 문어발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도 다 이들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없어져요. 점점. 그리고 3세의 이 자녀들은 마약을 하고 뭐 이런 애들이 가끔 있죠. 우리 그래서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이 아르노라는 분 아세요? 세계 부자 사회 4위인데 우리가 워렌 버핏과 뭐 빌 게이츠는 알지만 이 베르나르 아르노는요 돈을 써야 없애버릴 수가 없대요. 돈을 암만 써도 자기 주머니로 돌아온대요. 예를 들어 까르푸에 가서 물건을 사도 그렇고요. 봉마르쉐는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백화점이에요. 간데도 자기 주머니로 다시 돌아오고 우리가 좋아하는 면세 이제 해외에 나가기 위해 면세에 가서 면세의 명품의 메이커의 80%가 아르노 거예요. 크리스찬 디올, 루이비통, 세포라, 갈리마르, 샤토디캠 여기서 쓴 모두가 그에게 돌아간대요. 악순환 같대요. 그의 돈은 써서 없애버릴 수가 없대요. 여기도 내 거, 저기도 내 거, 다 내 거. 너무 좋겠죠. 삼성의 이재용이 삼성 갤럭시 울트라 20을 샀어요. 돈을 쓴 걸까요? 돈을 본 걸까요? 그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이재현 회장, CJ, 제1제당 설탕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계에서 몇 순위에 들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첫째 아들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원래 이건희는 셋째 아들이잖아요. 거기가 삼성의 주류이기 때문에. 근데 이 CJ를 말도 못할 키웠습니다. 키운 원동력이 케이블 TV의 23개의 채널을 거머쥔 다음부터 이렇게 성장했다 그래요. 그래서 생명공학, 물류, 유통, 엔터테인먼트, 인프라, 앞으로 유명한 모든 걸 CJ가 다 잡고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가 많이 보는 메이커는 다 CJ 겁니다. 그럼 아까 이재현도 다 내 거, 상당 부분이 내 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CGV에 가서 영화를 보면 거기에 스타벅스가 없는 이유예요. CGV에 가면은 투썸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거죠. 자, 저는 왜 이렇게 나이가 듦에도 미소가 있고 요즘 같은 시절인데도 왜 웃음이 나오느냐?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스프링 정수기로 걸러낸 깨끗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세트니크 샴푸로 머리를 감았고요. 아메이 그리스터 치약으로 이빨을 닦았고, 아메이 지니치 비누로 세안을 했고요. 아메이 아티스트리 화장품을 발랐고요. 뉴트릴라이트 단백질과 바디케어로 간단히 식사를 하거나, 킹콩을 이용해서 아침을 만들어 먹고, 뉴트릴라이트 비타민 챙겨 먹었습니다. 모두 다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회사에 출근해서 엑세스 한 캔 마시고, 미팅 때에는 원포원 커피나 티도 마시고요. 라면을 먹기도 하고, 뉴트릴라이트에서 나온 에너지바를 먹기도 하고, 집에 돌아오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스널 케어 제품, 세제류로 제 몸을 다 먼지를 씻어내고, 잠자리에 들 때는 우리 앰모스피어의 스카이의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잠자리에 듭니다. 상당 부분, 저는 제거에, 소비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 이스프링 정수기를 팔고, 세트니크 샴푸를 전달하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해도 되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언제까지 정수기를 들고 다니면서 파시고, 세트니크 샴푸를 들고 다니시면서 친구에게 샴푸 3개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써본 정수기에 대한 좋은 점을 그 필요로 하는 니즈가 있는 사람에게 공유하고, 연결해주고, 내가 좋은 샴푸, 왜 좋은지를 공부해서 자랑하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우버 택시. 요즘 플랫폼 비즈니스의 대표적인 택시예요. 설립 5년 만에 기업 가치가 50조 원이래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 회사로 성장했어요. 그런데 무서운 건 단 한 대 택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우버는 뭐를 하는 회사냐면 차가 있는 사람들과 차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연결하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수입을 공유하고요. 더 멋진 건 전 세계 어딜 가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즘 에어비앤비 이런 거 하나 차렸으면 좋겠죠. 제가 오너였으면 좋겠죠. 기업 가치 25조 원이에요. 전 세계 가장 큰 숙박업체인데 직접 소유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집을 가진 자와 집이 필요한 자를 연결하고 그들의 니즈를 공유하고 연결 공유 계속 나오죠. 그리고 그 거래 수수료를 얻습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메이. 자, 총 매출 12조 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가정용품 회사입니다. 그런데 영업사원은 없습니다.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회원이 비회원을 연결. 제품 사용 후기와 사업성을 공유하고요. 그리고 그룹 매출에 의한 캐시백을 얻습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가 다른가요? 저는 소름이 끼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시작했던 이 사업이 앞으로도 이렇게 비전 있고 앞으로도 너무너무 기대되는 사업이라는 아이템이라는 걸 얘기할 때마다 소름이 끼칩니다. 여러분 마음엔 어떨까요? 저희가 아까 본 것처럼 정수기를 갖다 팔고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비회원에게 연결을 해주고 정보를 공유해줌으로 인해 캐시백을 받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캐시백이 1년에 1000만 매출을 6번 정도 하는 사람을 플래티늄이라고 그러고 정식 사업가라고 얘기합니다. 정식 사업가인데 한 월 200에서 250만 원? 요즘은 조금 더 수입이 많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플래티늄을 제가 한 10년 만에 5년에 한 명씩 만들어서 정말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한 2명 만들었을 때 이런 사람을 사파이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플래티늄. 열심히 내가 내 친구를 2명을 도와서 200에서 250만 원 정도를 버는 사람으로 제가 성장을 시켜 서로 도와서 이런 사람을 사파이어라고 그러는데 연봉이 6천에서 7천 정도가 됩니다. 3명에게 알려갖고 플래티늄을 만든 사람을 에머랄드라고 하고요. 연봉이 8천에서 1억 정도 합니다. 제 고등학교 때 제가 선생이었고 고3 때 저한테 와서 피아노를 배웠던 제 제자가 26살에 아메이를 시작했고 지금 36살이 됐습니다. 4년 전에 에머랄드가 됐는데요. 엊그제 저한테 그 수입 내역을 뽑아갖고 저한테 캡처해서 보내줬더라고요. 지금 사실 에머랄드를 했는데 지금 사파이어, 파운드 사파이어를 지금 유지 중에 있고요. 그룹은 한 4그룹 정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7,700만 원 받았더라고요. 저번 연봉이. 그런데 36살이고요. 그걸로 1살, 3살 아이들 이모님 자기 돈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애 안 봅니다. 집에 이모님 모셔다 놓고 자기가 버는 돈으로 아이 맡겨놓고요. 아메이 사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 제자가. 그 제자는 제가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쵸?
피아노를 가르쳐서 기능도 가르쳐줘. 아메이 평생 가르쳐주고 도와줘서 아메이로 인쇄도 받게 해줘. 그래갖고 저한테요, 넙죽 절하는 이모티콘과 함께, 제가 좋아하는 월남쌈 쏘겠다며 문자가 왔거든요. 너무 행복합니다. 늙을 새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3명. 저는 여기에서 사실 꽂혔습니다. 처음에 사업 설명 들을 때. 6명까지는 자신 없었는데, 나와 같이 부모한테 효도하고 싶고, 애들이 예체능 한다 그럴 때 선뜻 돈 때문에 못해주는 안타까운 일 겪지 않고 싶고, 효도하고 싶고, 나답게 살고 싶은 친구 3명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한 거죠. 내가 암만 이상하게 살았어도. 그래서 이 에메랄드 핀이 너무 탐이 났고요. 저는 에메랄드를 넘어 지금 다이아몬드인데, 6명에게 기회를 주고, 6명을 열심히 도왔더니, 연봉이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그래서 요즘은 1억 5천에서 2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진짜냐? 이론이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30개월 동안 매달 300만 원씩 주는 월급 주는 A회사, 면접 보고 스펙 보고 들어가는 A회사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이걸 다니면서도 어떤 회사는 들어갔는데 첫 달에는 월급 1원, 2원 복리를 주겠대요. 우리가 봤을 땐 복리가 클 것 같지만 여기에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어느 회사가 땡기세요? 말은 우리가 복리가 좋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현실을 볼까요? 10개월 열심히 다녀서 300만 원씩 꾸준히 받아서 3천만 원 벌었습니다. 10개월 열심히 다녔는데 10개월 다 합쳐도 1,000원이에요. 버틸 수 있었을까요? 한 집안의 가장이라면? 자, 이제 옆에 보니까 20개월 일하니까 6천만 원. 그래서 300만 원씩 꼬박꼬박 받는 걸로 저축도 하고 여행도 다녀. 부럽기 시작하죠. 그래도 참았어요. 복리가 크니까. 2년 가까이 일했는데 저기 옆에서 일한 그 친구의 한 달 월급도 안 나와요. 2년 가까이 일했는데도 다 합쳐야 100만 1,000원밖에 못 벌었어요. 이러니까 점점 쌓여져요. 아, 저쪽 회사, A 회사를 선택할 걸. 난 잘못했나 보다. 하지만 얘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이렇게 복리처럼 커집니다. 이론인 것 같지만 진짜 수입이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아메의 수입이 이렇게 커집니다. 복리처럼 이렇게 커집니다. 저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커지는지. 근데 정말 이렇게 커져요. 그리고 여기 1,000원 벌고 100만 원 버는 요 구간을 사람들이 못 참고 다 없어지더라고요. 아메이 좋다고 했는데 2년, 3년 만에 싹 없어져요. 왜? 돈 안 되는 구간. 어쩌면 네트워크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구간을 못 기다리고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없어져 싸다고 봅니다. 돈 되는 거 치고 빨리 되는 거 저는 없다 보고, 진짜 빨리 되는 거 하고 싶으시면 진짜 다단계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억울하게 10년씩 20년씩 의사 공부를 누가 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되는지 한번 제가 증명을 해볼게요. 제 수입으로. 제가 그 사파이어 아까 2그룹이 플래티늄일 때 제 그룹의 모양새였고요. 에메랄드 3그룹이 플래티늄일 때 제 그룹의 모양입니다. 자, 벌써 6년 전이네요. 다이아몬드 됐을 때 제 그룹의 모양입니다. 커지는 게 보이시나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판매 왕들이 모인 게 아닙니다. 90% 이상이 메인 잡이 다 있고요. 열심히 살면서 또 다른 인컴을 만들기 위해서 또 열심히 아메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까 2014년 8월에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2014년 8월에 그러니까 2014년 수입을 한번 볼까요? 그때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번다라고 아까 돼 있죠. 요즘은 1억 5천에서 2억이지만 그때 당시 수입이 2014년 1월에서 2014년 12월 제 월간 원천 징수 영수증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맨 밑에 후원수당 맨 밑에 총액이 제가 확대시켜 볼게요. 1억 3,700 딱 벌었더라고요. 딱 평균 벌었죠. 1억에서 1억 5천 번다 했는데 제가 보니까 딱 평균 벌었더라고요. 괜찮죠? 여자 수입으로. 실수령액입니다. 이걸 무슨 뭐 보험 설계처럼 사람들한테 선물 준 데 쓰거나 할 일이 없습니다. 저희 첫째 딸 악성부채 하나 있거든요. 미술 전공하는 악성부채 딸이 이 돈을 거의 다 썼습니다. 미술 시키느라고. 둘째는 체육하고요. 저희는 둘 다 예체능이고요. 올해 다 대학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끝났습니다. 근데 아메이 수입 덕에 그 일이 다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입을 제가 자랑하려고 여러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요. 1년 뒤에 2015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2015년 1월, 2015년 12월. 1년 뒤에 이 수입을 쭉 보니까 1억 8,200으로 늘었어요. 그쵸? 한 해에 5천만 원가량이 늘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 해에 5천 늘었지만, 제가 처음 시작해서 제로부터 5천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때까지 5, 6년 걸렸어요. 제가 레슨을 했으면 5천만 원, 6천만 원 학교를 다녔으면 벌었습니다. 하지만 아메이 수입은 처음에 제가 시작했을 때부터 5, 6년 동안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5천만 원이 되는데 그렇게 5, 6년이 걸렸는데 지금 한 해에 5천이 느는 그런 수입의 속성. 아까 얘기했죠. 복리로 늘어나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에메랄드 제 제자가 자기 수입을 뽑아다가 주길래 저도 본사에다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작년 거.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얼마를 벌었는지 한번 궁금해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소득증명은 여기 보면 이진나 되어 있고 제 주민등록번호 있고요. 2020년 1월에서 2021년 1월까지 얼마인가 봤더니 얼마예요? 2억 5천이나 벌었더라고요.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벌었더라고요. 그쵸. 제가 언제부턴가 다이아몬드를 계속 유지하면서 2억 아래로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뚱뚱해도 저희 남편이 저를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그 예뻐하는 비결이 이겁니다. 돈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돈의 특성을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버는 돈의 가장 작은 돈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돈이고요. 코로나가 와도, 코로나 시대에 제가 번 거잖아요. 와도 전혀 상관없이 저에게 안정을 가져다주는 수입으로 어느새 발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가 나랑 아메이 사업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살았기 때문에 같이 이런 선한 부자 되자고 아메이 알아보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등쳐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 제가 우리 스폰서한테 감사할까요? 우리 스폰서 미워할까요? 너무너무 감사하겠죠. 자, 이게 무슨 사진이냐? 몇 년 전에 발리 여행에 저희 부모님과 친구들 부모님이 이게 발리 우리 앞에서 수영하고 있고요. 호텔 수영 앞에서 하고 있고 앉아서 수다 떠시는 모습인데 무슨 수다를 떠다 봤더니 나는 뭐 7년간 얘네가 아메한다 그래서 두드려 패면서 말렸어요. 집에 있는 물건 다 갖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어요 하면서 서로 심하게 말린 배틀을 붙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갔던 친구들입니다. 발리에. 같은 돼지띠 71년생 친구들이고요. 어느 누구 하나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들과 함께 해마다 보내주는 아메이 여행 가서 이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빨간 옷이 저희 남편이고 빨간 옷 옆에 있는 친구가 제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때 단짝 친구입니다. 초등학교 때 어릴 때부터 친구, 동네 친구. 그리고 이 친구도 뚱뚱하고 저 뚱뚱하기 때문에 둘이 별명이 하나는 자총용, 하나는 우베코입니다. 그리고 가장 친한 단짝 친구입니다. 아메 사업 같이 10년 이상 했고요. 근데 재작년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아메 사업하는 동안에 암투병 생활을 계속하면서 아메 사업을 했고요. 결국에는 병마와 싸우다가 재작년에 하늘나라에 갔는데요. 그래서 병마와 싸우느라고 6그룹 정도 저희처럼 만들진 못하고요. 2그룹을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2그룹에서 올라오는 수입이 여기 계신, 옆에 계신 약간 초록 핑크 줄무늬 옷 입은 핑크 바지 입으신 분이 제 친구, 그 하늘나라 간 친구의 엄마인데 어머니한테 상속이 됐습니다. 지금도 그 2그룹은 밑에 뎁스, 파운더스 PT들이 막 나오고 있고요. 친구는 하늘나라 갔지만 저희가 그 친구의 그룹을 말도 못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친구는 떠났어. 당사자는 떠났는데 그 친구를 돕는 일. 요즘 밖의 일은요, 내가 잘 되면 저쪽이 안 되고, 저쪽이 잘 되면 내가 안 되고, 서로 짓밟고 그러는데, 이 일은 하늘나라 있는 친구지만, 늘 친구를 그리워하고, 그 친구의 레그를 볼 때마다 더더욱 힘껏 돕고, 그 수혜를 그렇게 반대했던 친정엄마가, 노후에 정말 200에서 250만원 매달. 그래서 어머님이 가끔은 저한테 전화하십니다. 아메이 보너스가 들어온 14일 이후에 이제 제 친구 상은이가 보고 싶을 때 저한테 전화하셔서 살아있을 때 상은이를 열심히 좀 도울걸. 이 아메이 수입이 이런 건지는 몰랐다 하시면서, 딸이 보고 싶을 때마다 저한테 전화하십니다. 자, 이 애들은 지금은 이제 커서 이제 저희 가운데 있는 애가 저희 둘째 딸인데 이제 요번에 신입생이 됐습니다. 이 애들은 기말고사 기간을 시험을 안 보고 발리에 와서 논이 얼마나 해맑았겠어요.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저는 시작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친정 부모님 돈 50만 원 용돈 더 드리려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새 1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3대의 삶을 굳건히 지키는 사람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건 꿈도 안 꿨습니다. 어쩌면 저희 친정어머니, 경제력을 상실한 친정어머니 노후 이제 걱정 없습니다. 병이 드셔도 이제 걱정 없습니다. 저희 아이 뭐 취직이 안 되거나 뭐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이 아이들은 상속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나 하나 잘 살아보겠다고 친정부모님 50만 원 주겠다고 시작한 아메이가 4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고 지금 있는 시대에 보여진 이 3대의 삶을 굳건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아메이고요. 이렇게까지 얘기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야 1초도 안 쉬고 얘기하는 거 봐라 저 사람 저런 성격이나 하는 거지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게 2001년도에 한 6개월 상간으로 저희 친구 4명이 시작했습니다. 아메이를. 성격이 쾌활한 건 저밖에 없고요. 셋은 다 조용합니다.
전공 다 틀리고 사는 곳 틀리고 성격 틀리고요. 남편 다 틀리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도 그만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메이를 지금껏. 아무도 그만두지 않았고요. 아무도 다이아몬드 이하가 없습니다. 그 얘기인즉 아메이는 능력여와 환경여하로 한 게 아니라요. 시테크 사업이니까 꾸준히 계속 내가 좋은 거 정말 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전달한다라면 누구나 된다라는 사업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코로나 이런 환경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지역이 부산이고 서울 수도권이 아니고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내가 말을 잘하고 말을 못하고 쾌활하고 아니고 그거 전혀 상관없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19년째 하다 보니까 그게 전혀 상관이 없고 끝까지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말고요. 그냥 끝까지 하던 일을 계속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하시는 분들이 다 성공하더라고요. 자, 여러분의 플랫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플랫폼은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은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활용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고맙게도 활용할 수 있는 툴을 아메이가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용할 수 있는 멋진 플랫폼인 아메이,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 사업 설명은 오늘 너무너무 부족하고 제 60년대 글로벌 아메이를 제가 1시간 만에 풀어낼 수 없습니다. 제 말만 믿지 마시고 양파껍질 까듯이 더 한번 알아보시고 제가 기회가 됐듯이 여러분에게도 이 완벽한 기회가 여러분께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요. 멋진 그룹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